안녕하세요. 도선이 힐링숲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1학기 그 명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미지 코칭 그 수업 과목으로 쓰였던 평생학습과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한 15분 정도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공개할까 합니다. 노령화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명퇴자와 정년 퇴직자, 그리고 가정주부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욕구가 많아진 만큼 그들의 재취업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을 도와줄 평생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생애 단계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끼, 그리고 꿈과 목표를 돕는 평생 교육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학습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비판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생활 주기의 변화로 평생 교육이 필요해졌다고 또 건태봉 저자께서는 또 말씀하셨고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평생 교육은 앞으로도 오프라인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인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윗, 인스타, 밴드 등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 지식이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또 공개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자로 자활, 성상근야나 습상언야니라. 자, 이 뜻은 태어날 때는 차이가 없지만 학습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성인 교육하면 안드라고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사회 변화의 가속화로 기존 교육 개념으로는 성인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1833년 독일에서 알렉산더 카프에 의해서 플라톤 교육 철학을 설명하였고, 또 1921년 유럽에서는 성인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재사용되었고, 미국에서는 1927년 에드워드 린드만이 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미국의 노울즈가 아동 교육으로부터 성인 교육을 구분하고 성인 교육 고유의 이론과 기술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 또 도시화 이후에 실천 영역에 있어서의 성인들의 독자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 생활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업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는 성인 학습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축적된 지식이 많아서 교수자와 수평적, 상호적인 관계이며 풍부한 공헌과 가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 현대 사회에서는 페다고지도 안드라고지도 노령자를 위한 지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와 성향에 맞춰서 총체적이면서 이러한 이론을 초월한 인간 전체로서의 학습을 다루는 이론으로서의 휴머너 고지를 제창한
넉슨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바입니다. 인간을 아동, 성인, 노인과 같은 종류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서 세분화하여서 접근하고 파악해서 때로는 토론과 현장 참여, 때로는 교과와 교수 중심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탐구적인 관계로서 성인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바라보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요구, 관심, 가치를 토론과 역할 연기, 또 사례 연구 등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학습자를 참여시켜서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성인 학습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요즘은 이제 각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성인 학습자들이 본인들이 그 젊었을 때 또 그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 학습자의 특성은 첫째,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질 높은 인생 경험과 축적된 지식은 풍부한 학습 자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왔다는 점에서 학습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변화하고자 하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가면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바라보도록 돕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율적인 자아 개념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습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애 주기의 각각의 발달 과제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 하고, 여섯째, 성인 학습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적인, 가업 중심적, 문제 중심적인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자발적이기 때문에 학습 기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교류가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성인 학습자 이야기를 할 때 결정형 지능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결정형 지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처럼 늙으면 반드시 두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에는 어릴 적에는 유동성 지능인 추리 능력, 연산 능력, 기억, 도형, 지각 능력 등을 담당하는 지능이 있고, 다른 하나가 나이 들어갈수록 강화되는 결정형 지능으로 어휘, 일반 상식, 언어 이해, 판단과 가치, 경험, 훈련 및 교육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축적되는 문화적인 지능이다. 그렇게 미국의 그 에치리란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의한 연구를 보면은 2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는 지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반면 언어의 이해력은 20대 중반보다 50대 중반에서 언어의 이해력이 풍부해지고 80대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고로 사람의 지능은 한참 배우고 경험을 익혀야 할 어리고 젊을 때 큰 역할을 하는 유동성 지능이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생활과 일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판단력의 기초가 되는 결정형 지능이 활성화되어서 문학, 과학, 예술 분야에 업적을 낸 그 유명인들의 업적 형성 시기가
4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데니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형 지능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는 능력이므로 평생 교육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찰력, 판단력, 이해력, 소통 능력 등 인간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결정형 지능이 있으므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노후까지 건강만 잘 지켜나간다면 100세까지 김영숙 교수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리라고 또 고대해 봅니다. 그럼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준비하는 4개의 학습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알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know.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do. 세 번째, 존재하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be. 네 번째, 함께 살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live together. 다시 한번 알기 위한 학습, 그다음에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 학습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이제 인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그리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성품, 역량, 그리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기질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인성은 가변적이고 유연하며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습관화된다고 했습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은 칸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말콤 노울즈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 과정이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저는 이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지적, 감상적 발달에 윤리적인 완성이 결합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한 개체의 독립적인 완성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형성해 가는 통합적인 인성교육이다. 결국 인성교육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거쳐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자질과 성품, 태도, 도덕성 등을 습득해서 상호 소통하는데 원활하도록 돕는 지적, 정의적, 신체적, 윤리적 통합교육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하면 에릭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에릭슨이 주장하는 성인 인성 평생교육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자아심리학의 체계하에 공헌한 정신분석가 에릭슨은 인성의 중요 요소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평생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 이후에 성인기, 보통 성인기 하면 18세에서 35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인기에 들어서면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인 친밀감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친밀감의 능력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고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중년기, 35세에서 55세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노년기 55세 이후, 자, 노년기는 보통 이제 55세 이후라고 에릭슨은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55세 이후에 들어서면 생산과 발전에서 물러나서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타인과 사회 및 생태계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하고 다음 세대에게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단계의 심리사회적인 이기를 경험하는데 그 이기의 결과로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개인적, 사회적 이기를 극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신, 신체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역사적이라는 다차원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자아를 그 통합의 주체로 취급하고 있는데 에릭슨은 이론의 발달론에 그치지 않고 인생 주기의 관점에서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 주기의 각 단계는 그 단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의 특이한 발달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에릭슨은 이러한 과제는 자아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관한 발달 과제이며 특히 사회적 현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자아에 대한 발달 과제이다. 이렇게 말을 또 설명을 했고요. 또 에릭슨은 인생의 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사회 발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격,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평생학습과 라이프 코칭에서 이제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답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고 학습해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사는 날까지 나의 본성과 자아를 잃지 않고 거리의 니체가 말한 거리의 파토스를 유지하며 페르소나와 섀도우 아니마 아니무스를 수용하고 통합해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마이 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리의 파토스와 또 이제 페르소나 그리고 또 칼 융의 섀도우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에서 또 각 문화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 교육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내가 또 배우고 싶어 했던 과목들을 정말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가도 이게 생활들이 참 가치 있고 또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평생학습과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저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도선이 힐링스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